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핵심 임원이 퇴사했다라는 소식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큰 행사 전에 떠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더 상승한다라는 주제인데요. 더 줍줍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도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니까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또 아주 유익한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이 곡괭이질을 해서 이 굴을 파고 있죠. 저 윗사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아랫사람은 윗사람보다 시작한 지 훨씬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대충 보더라도 2배 정도는 더 일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파고 곡괭이질을 하고 나아갑니다.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전문가들이 여기에 보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이 땅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갔는데, 자, 이 보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 사람은요 한참을 팠습니다. 더 많이 팠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갔는데. 파다 보니까 보석이 안 나와서 결국 뭐예요?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요, 거의 임박했죠. 이미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보석이 나오는데 그 보석을 앞에 두고 떠나갑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윗사람도 보세요. 이 사람은 아래쪽 사람보다 좀 늦게 시작했겠죠? 자, 늦게 출발해서 천천히 곡괭이질을 하고 갑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아직 보석까지 가려면요, 아직 더 곡괭이질을 많이 해야겠죠. 더 많이 파고, 더 힘들게 에너지를 쏟고, 시간에 이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보석에 이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투자 세계에서 항상 이 겪을 수밖에 없는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테슬라라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이미 공부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 테슬라에 장기 투자했을 때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굉장한 상승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벌써 1차적으로 자동차로 한번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벌써 많은 돈을 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이 오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큰 또 상승을 맛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견딥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큰 상승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될지 모르고 언제 될지를 알면 누구나 돈 벌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조바심 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돈들이 여유가 있는 돈이라면 별로 그렇게 걱정 없이 묻어두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전세 자금을 빼서 넣었다랄지, 뭐 이 어떤 급한 돈을 집어 넣었다랄지, 이렇게 되면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연말까지는 올라야 되는데 연말에는 이거 전세 돈이라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돈 자체가, 성질 자체가 굉장히 위급한 돈이거나 급한 돈이면요, 이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기 힘들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돈들은 여윳돈이거나 내가 이 돈을 묻어두고서 나중에 언제든지 그 10년 뒤, 20년 뒤에 찾을 수 있다, 이런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요,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끝이 안 보입니다. 아, 이게 언제쯤 오지? 하다가도, 투자하다가도 실망이 될 때도 많고, 테슬라 투자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든 주식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자산 투자가 다 똑같아요. 뭐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돈을 벌었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그 때가 잘 맞고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대부분이 부동산도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으로 뭐 예를 들면 30억, 40억 한 사람도 보세요. 그게 다 길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자산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아무 그게 변화가 없는데 한 5년, 7년, 8년, 10년쯤, 보통 10년,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한 2,
2, 30년씩 갖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자체가 부모님 가족 가만히 갖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 노후 자금이 되는 것처럼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결국은 성장해 가고 열매를 맺고 그게 임팩트를 가져오면요.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붙고 거기에 이제 주식도 주가 자체도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주식을 사게 되면 적어도 10년은 내가 보유한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랬고 옛날에 유명한 그 월가의 격언은 항상 그거 아닙니까? 내가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하루라도 그냥 갖고 있지 말라고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S&P 500에 여러분 투자하더라도요. 그거를 20년, 30년에서 복리 효과로 가져가야지 그때 큰 자산으로 불어나지. 여러분 뭐 S&P 투자했다고 5년 뒤에 큰 돈이 됩니까? 큰 돈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복리로 계속 불어날 때 나중에 시간이 15년, 20년쯤 되었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슬라도 우리가 적어도 2030년 정도까지는 가보는 거죠. 가보면 이 자율주행이 폭발하면서 이전에 전기차가 처음에 잉태할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것처럼요. 이 테슬라가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애플에도 묻어두었을 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위기가 나오고요. 애플에 혁신이 없다 그러는데 결국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우리가 똑같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은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뭐 10년 뒤, 뭐 7년 뒤, 2030년도쯤 됐을 때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닭이 알을 품고 적정한 시간을 기다려야지 이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좀 시간에 투자하면서 길게 바라보며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희일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운동도 하라 그랬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다 보면요.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면 이 테슬라 소식 운동하면서 듣고 제 유튜브를 여러분 끼고 운동 달려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나중에 자산이 막 크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꾸 한국 주식처럼 단타 치듯이 오늘 올랐니 내일 내렸니 이런 것보다는요. 이 기업을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우리 기업이 계속 확장하고 커가고 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은 아무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쌓여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연준이요, 굉장히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고, 연준 멤버들도 하나같이 굉장히 기대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타이틀도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그 연준이 2024년도에 소프트 랜딩에 대한 이제 점점 가까워져 왔다는 생각들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또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연준 멤버들 중에 아직도 멀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올해 상반기, 올해 초에 1월 달에도 보더라도요. 1월, 2월, 3월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역행하고 거꾸로 치솟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막 번졌습니까? 연준 멤버들이 야, 올해 금리나 한 번도 벅차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자, 데이터들이 완전히 다시 거꾸로 역행했다가 다시 이제 다 추세가 내려갔죠. 그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번에 노동 보고서까지 나오고 인플레도 이제 2%대에 다 진입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제 완전히 이번에는 3번인데 연준이 0.5를 먼저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지금 2번 더 남았는데 2번 다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3번 예상한 거 작년에 연준 의장이 했던 게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더 자신감은요. 9월달 잡 리포트입니다. 자, 9월달에 노동보고서가요. 너무 잘 나왔죠. 자, 그저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분석해드렸죠. 디테일하게. 자, 정말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소프트 랜딩이 거의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거든요. 자, 특히 이제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번에 그 September outsized payroll입니다. 자, 이번에 그 페이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많이 된 거죠. 고용된 숫자를 보니까요. 이거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그 어떤 섀도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논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노동 지표예요. 그 노동 지표 중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실업했느냐, 실업자 수거든요. 결국 그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핵심인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과거에 항상 이 그 경기 침체가 왔던 때 보면요. 이미 벌써 회사들이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그리고 고용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업자가 길바닥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거의 재앙 같은 수준이죠. 그게 가장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거의 내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인들이 취업을 했냐 아니냐, 실업자가 얼마나 많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나와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수많은 그동안 그 우울한 이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항상 나오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쏙쏙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어찌됐든 드디어 경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9월달 지표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잡 리포트는, 그동안 이제 연준이 또다시 0.5%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내릴 수 있다. 즉, 11월 달에 0.5% 빅컷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노동시장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물가를 확실히 더 잡고 기업들이 지금 힘들다는 기업들이 아직 있으니까 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빅컷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0.5를 한 번 더 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노동 보고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0.25만 내려도 괜찮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0.25 하면은 이 도합 지금 하반기만 1%잖아요. 그러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결국은 2%도 다 진입할 거고 어떤 거는 2%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이요. 그래 되면 내년에는 이 상반기에만 1%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도합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이 전체 이 인플레이션은 그 금리는요 이제 3%대 중반대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부동산도 그렇고 활발해집니다. 지금 아직까지는요 활발해질 수가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내년 하반기쯤 되는 걸 하반기를 꼭 보셔야 돼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이제 팽창 국면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정말 이제 큰 상승들이 다시 한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그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인터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엔비디아의 기준을 높여놨습니다. 자, 이번에 그 발언들이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자, 지금 엔비디아 CEO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은요,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꾸준하게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모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 가지고 있다라면요.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그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엔비디아의 이 지금 현재 젠슨 왕이 뭘 얘기했냐면요. 자, 지금 메이저 클라우드 업체들 있죠. AWS, 아마존, 그리고 Azure 있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AWS, Azure가 있고 아마존 이 지금 세 개 메이저가 지금 블랙웰 칩 있죠. 그거를 그들의 인프라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의 소비만 해도 기존에도 강했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이 소위 블랙웰이라고 하는 차세대 지금 엔비디아의 또 칩 아니겠습니까? 이 수요가 뭐 미쳤다라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라클이죠. 자, 오라클 지금 뭐 이번에 그 내용들 실적 발표 내용 보고 정말 주가 또 좋죠. 흐름이. 근데 오라클도 10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이죠. 뭘 발표했냐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칩이 무려 13만 1000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규모는 6.5조 원인데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한 8조 원에 가까운 규모죠. 이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위치가 미국이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클라우드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또 장치 이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 깔려면은 바로 엔비디아에 또 한 8조 정도를 집어넣어 사가지고 이 엔비디아 칩을 사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라클이 미국 안에서의 이 소위 인프라를 까는데 돈을 드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요. 지금 이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뭐 말레이시아랄지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도 이런 걸 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인프라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블랙웰 칩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젠슨왕이 그냥 헛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큰 기업들이, 메이저 기업들이 현재 이 다른 나라들, 이 뭐 아시아랄지 뭐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 또 강력히 엔비디아 칩을 집어넣어서 인프라를 구성한다? 이거 자체가 strong proof라는 거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매출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미국 내부만 생각했었는데 큰 기업들에 이제는 이게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Blackwell is full produ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젠슨왕이 지금 블랙웰은 생산이 어정쩡하게 중간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full capacity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full 생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fully 돌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Demand for Blackwell is insane. 그러니까 블랙웰에 대한 이 수요가 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Everybody wants to have the most. 모든 사람이 내가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everybody wants to be first. 내가 먼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야, 나 좀 먼저 보내줘. 이 엔비디아에게, 야, 우리가 지금 먼저니까 우리에게 먼저 좀 쏘아줘. 이런 거죠. 웃돈 얹어주겠죠. 야, 우리가 이거 프리미엄 더 줄 테니까 우리에게 먼저 줘. 왜냐하면 지금 누가 인프라를 먼저 까느냐. 도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은 이 소위 말해서 칩이 생산하는 게 제대로 된 걸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지금 폭발적인데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좀 보내달라는 거죠. 빨리 깔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제가 계속 강조해 왔었죠. 그러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그냥 계속 가져갈 주식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뭐 고치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건요. 계속 지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은행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꾸준히 우상향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이 성장하듯이 엔비디아도 이 수요가요 미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면요, 계속 자산이 불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분 좋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바로 사이버트럭이죠. 자, 사이버트럭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폴리스라고 쓰이지 않습니까? 자, 경찰차로 변화됐는데요. 자, 왼쪽 편에 우리 그 뒷문에 보면요, 이 꼬부랑 글씨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랍익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글자가 써 있는데, 자, 바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두바이입니다. 자, 두바이에서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을요, 경찰차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이 경찰차로 이 변신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경찰차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은요, 앞으로 이 경찰들이 순찰용으로서 사용하기엔 너무나도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압감 있죠. 경찰들이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이게 이 위압감이 있겠습니까? 좀 경찰의 어떤 권위가 더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전기차죠. 그 전기로 가니까 뭐 너무 좋죠. 전기로 달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뭐 장기가 몰았을 때에 당연히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력하죠. 총기에도 또 강력하고,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뭔가 물건을 실을 수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뒤에다가 실을 수 있는 트럭형인데, 그러니까 트럭처럼 안 생겼는데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또 전기차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니까 생긴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딱 경찰용으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미래에서 온 이 소위 자동차처럼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은요, 이번에 이제 이 7만 달러대짜리로 가격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경찰용이나 공무원들이 쓰기에는요, 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군용도 마찬가지고요, 군대에서도.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은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직접 다뤄보는데요. 자, 지금 그 최근에 그 테슬라의 CIO죠. Chief Information Officer라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높은 임원입니다. 자, 이 테슬라의 이 임원이, 이 그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퇴사를 했거든요. 회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그 뭐 많은 언론들이 큰 행사를 앞두고서 이 CIO, 임원이 회사를 퇴사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관련된 일들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일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심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심을 하면서, 야,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큰 행사 앞두고 왜 이 사람이 떠났지?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다들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자,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좋은 사인일 수 있다. 그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번에 테슬라를 또 사임하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래쪽에 나오는 사진의 이분이십니다. 자, 나게시 살디인데 그냥 지금 보면은 대략 인도 출신 같아 보이십니다. 자, 어찌됐건 이분이 나게디 살디라는 분이 그동안 테슬라의 CIO를 맡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아래쪽에 보세요. 이분의 이제 과거의 그 흐름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제 이분의 그 궤적을 보면, 자, 2012년도에 테슬라에 조인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2012년도면은 지금 뭐죠? 12년이 넘었던 거죠. 넘은 거죠. 테슬라에 함께 한 게. 그러니까 뭐 거의 초창기에 머스크와 함께 일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Vice President of Engineering.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의 부사장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를, 이 공학적 엔지니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부사장으로 들어왔겠죠. 자, 그렇게 일하다가 2018년도에 드디어 이제 CIO로 이제 프로모션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하는 거죠. CIO로. 그래서 이제 이 CIO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뭐 이 CIO면은 이제 테슬라의 굉장히 오래된 중력이죠. 그러니까 중력이다 보니까 위에서 소위 임원 수준으로서 이제 전체 어떤 그 컨트롤하고 이런 수준이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재밌습니다. 그 전에는 HP에서 휴렛 패커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했고, 그러다가 이제 HP 쪽은 사실 이제 미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신규 시작하는 테슬라에 옮겨와서 그동안 테슬라를 이만큼 크게 이제 일궈온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이 테슬라에서 머스크와 함께 일했고, 위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직역하면은 뭐 이 최고 정보 이 소위 임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 뭐 이 테슬라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냐, 뭐 말은 이렇게 나오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자, 아무튼 머스크와 함께 굉장히 가깝게 일을 했던 사람이고, 최근 몇 달 동안 이 사람의 his primary focus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이 사람이 집중했던 거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죠.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크게요. 사이즈 크게. 그 텍사스도 최근에 영상을 통해 봤지만 그 6개의 그 환풍구 같은 거 있죠. 막 그 팬을 어마어마한 대형을 그 6개를 다 세팅했고, 그러려면 이제 그게 돼야지 바람을 순환시키고 식힐 수 있는 거잖아요. 열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 텍사스 공장에 거의 뭐 최근에 사진도 많이 공개되고 머스크가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뭐 거의 완성이 다 돼서 이제 드디어 이 테슬라가 인공지능 회사로 거듭나는 어마무시한 그 슈퍼컴퓨팅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자, 텍사스뿐만 아닙니다. 뉴욕에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세우게 됐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회사의 테슬라의 컴퓨팅 캐파를 굉장히 늘리게 되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인공지능으로 완전 넘어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 데이터만 하던 무지막지하잖아요. 특히 전부 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처리하려면 그냥 컴퓨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 탑급에 해당하는 슈퍼컴퓨터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AI와 자율주행의 개발을 더 빠르게 속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이제 이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런 얘기도 그냥 이제 이 직함상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지, 과거에 테슬라에서 나간 사람들 뭐 얘기, 특히 이제
우리 누굽니까? 지금 루시드의 CEO 있지 않습니까? 루시드 CEO가 테슬라에서 일했다고. 본인이 이력서도 그래 쓰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 꼭 테슬라에서 자기가 자동차 담당 전체로 일을 했다. 그래서, 모델 S 처음 할 때, 그거를 본인이 개발에 참여하고 막 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요, 이 사람이, 루시드 CEO가 테슬라에서 모델 S 최고 잘 나가는 이런 차를 다 디자인하고 다 만든 것처럼 그렇게 비춰줬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스크가 꽤 오래 지나서 이제 루시드 CEO와 관계가 좀 안 좋아졌을 때 머스크가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왜 내보냈냐, 왜 테슬라의 기술자였던 이 사람 왜 내보냈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보통 미국에서 사생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이 사람이 왜 나간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언론이 자꾸 머스크를 힘들게 하고 뭐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왜 내보내서 루시드가 저렇게 테슬라의 대항마가 됐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스크도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루시드 CEO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저 자동차를 개발한 거 아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갔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디자인이 다 돼 있었고 개발은 다 끝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됐었죠. 루시드의 지금 CEO가 이 사람이 본인이 뭐 마치 테슬라에서 개발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잠깐 있다가 그냥 물만 담그고 지나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목욕은 안 하고요. 발만 살짝 담그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CIO가 뭐 테슬라에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요, 뭔가 지금 데이터 센터며 테슬라의 뭐 로보택시며 이런 걸 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자동차 영역은 처음에는 자동차 영역 때문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엔지니어링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이 자동차 쪽이 이제 완전히 성숙해졌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일하는 사람이 머스크를 제외하면요, 굳이 지금 뭐 많이 사람이 또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상황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보신다면요, 이렇게 언론에서 뭐 테슬라의 정보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고 머스크가 깊이 일했고 또 이 사람 포커스가 최근에 데이터센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하지만 이 언론 보도와는 달라요, 여러분. 실상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 사람이 테슬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사실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임원들 중에 이제 보통 1, 2년 하면 다 퇴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퇴물이에요, 퇴물, 여러분. 이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지금 또 듣는 분 중에 어느 회사에 이사하고 중역인데 이런 얘기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테슬라를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항상 이래요. 이제는 이 사람이 때가 됐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뭐 너무 특별하게 여기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올해 초입니다. Earlier this year.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갔죠. 그 테슬라의 이 중역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지금 이 CIO 떠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Senior Vice President 드루 베갈리노.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부사장이었는데 여기도 떠났죠. 그리고 Government Affairs Head입니다. 정부와 뭐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이 헤드였던 로한 파텔도 나갔죠. 그리고 또 이 휴먼 리소스 이그제큐티브인 이 엘리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올해 초에 이 3명이나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일련의 그 연속성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이끌어왔던 이 핵심 멤버들이 떠나면서,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날 때 올해 초에 테슬라 위기설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주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테슬라의 머스크와 일했던 사람들 다 떠나네? 야, 테슬라의 미래가 없구나.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이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항상 그렇게 뒤에서 일부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봐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드루 베갈로니가 떠날 때는 막, 야, 테슬라 정말 위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요. 그리고 로한 파텔도 떠났는데 테슬라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휴먼 리소스 담당 엘리 이 사람도 떠났는데, 이 사람은 존재감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중요한 사람이 떠났는데도요,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테슬라 중역이 나가디 살디가 이 떠났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퇴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언론들이 거의 일제히 부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뭐 블룸버그부터 시작해서 뭐 이 로이터랄지 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떠났다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보세요.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요,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사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사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사실 지금까지 떠난 사람들 중에 이 핵심 멤버 중에 유명했던 그 테슬라 전체 인공지능을 담당했던 리더가 안드레 카팔티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죠. 안드레 카팔티가 떠날 때요, 그때는 실제로 테슬라만에서도 많이 술렁거렸어요. 테슬라만에서도 야, 안드레 카팔티가 떠나?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테슬라 커뮤니티 안에서도 굉장히 깊이 토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안드레 카팔티가 이 회사를 이제 떠나면서 뭔가 이제 자율주행에 뭐가 문제가 있냐, 뭐 자율주행이 안 되냐 이랬는데 어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때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드레 카팔티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리고 안드레 카팔티가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때 안드레 카팔티가 이제 떠날 때에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여기 인공지능 관련된 일꾼만 2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소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전공 중에 가장 최고의 인재들만 모여 있다고 합니다. 200명이나 여기에 모여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지금 뭐 전체 리더를 맡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이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자, 그냥 그 위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리더를 맡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의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빠진다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무슨 그리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실제로 지금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안드레 카팔티가 떠난 이유는 오랫동안 10몇 년을 일했고 이제 심신이 좀 지쳐 있다라는 거죠. 본인도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족도 돌보고 싶고 번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쉴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 컬컨이 있죠. 자, 이 Chief Financial Officer인데, 자, 이 테슬라의 재무 담당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떠날 때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이 맡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 내용 나오는 거 보면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번에 살디가 떠나는 건요, 사실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요 별 얘기거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구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his time 뭐라고 하냐면요, his time with company has come to natural en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살디가 떠나는 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발전이 안 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랑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natural ending.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는 것처럼요. 이런 비유가 좀 가격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잖아요. 2012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보택시와 테슬라가 이제 다른 시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그동안 중력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떠나고 지금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테슬라의 일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일기가 뭐예요? 전기차를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이끌어 올렸던 그 사람들이 주역들이에요. 자, 이제는 뭐예요? 테슬라가 인공지능 회사로 새롭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쪽은요, 완전히 이 인력 풀이 다 달라요. 사람이 완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노라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 리더들만 다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로 세울 사람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이쪽하고 지금 나가는 사람은요, 로보택시 오래됐기 때문에 맡고 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완전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는 최근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AI로 빠져나가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정말 이쪽의 전문가가 리더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태사라고 보면 되지, 지금 임박해서 이렇게 나갔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미 다 얘기가
된 게 지금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인공지능에서 할 얘기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말이고 테슬라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내추럴 해피 엔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오후에, 이 다저스의 디비전 시리즈, 이제 그 샌디에고와, 이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오늘 경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그걸 보러 오늘 이제 나갑니다. 지금 너무 익사이팅한데요. 자, 오늘 가서 또 뭐 재미난 영상 있으면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 정교스티브였습니다.